잘 추출된 커피는 쓰지 않습니다. 한 0.5g 정도만 차이가 나도 커피 맛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커피를 신경 쓰는 매장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에스프레소 추출을 조각하는 것과 같다. 그럼 맛없는 부분들을 깎아 나가시면 돼요. 맛있는 커피, 좋아하는 커피에 대한 기준은 다 다르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맛없는 커피에 대한 기준은 다 비슷합니다. 이런 단순한 맛을 가진 커피 같은 경우에는 도직량을 어느 정도 많이 사용해 주셔도 됩니다. 이게 바로 온도가 너무 높아서 나는 결정입니다. 매점 갔다 왔어? 빵이랑 피크닉 먹고. 자, 이제 에스프레소 맛있게 내리는 방법 2교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에서 우리가 뼈대를 세웠죠. 그 세운 뼈대를 토대로 이제 직접 커피를 맛을 보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수정을 하면 좋을지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우선 우리가 한 가지 약속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마추어인가요? 프로. 네, 우리는 프로 바리스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님들이나 아마추어들이 쓸 법한 표현을 사용을 하면 안 돼요. 이를테면 커피를 마시고 맛없어, 아유 너무 셔, 아니면 맛있어, 이런 맹목적인 표현들을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저희 구분이 잘못된 건가요? 커피는 써도 매출은 달다. 제가 사실 교장 선생님께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잘 추출된 커피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급푸는 조금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의 목표는 커피도 달고 매출도 달고 약간 그렇게 가는 게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맹목적인 표현을 하게 되면은 다음 스텝을 어떻게 가야 될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맛 표현을 디테일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쓴맛이 나더라도 이게 어떻게 쓰다, 좀 한약같이 너무 어둡게 쓰다, 아니면은 다크 초콜릿을 먹는 것 같이 쌉쌀하다, 뭐 이런 식으로 최대한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주셔야 되고, 그렇게 해주셔야 우리 이제 온라인으로 수강하시는 우리 수강생들도 좀 더 쉽게 공감하시고 또 따라해 보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맛 표현은 최대한 디테일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이제 맛을 보는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커피 맛을 볼 때 가급적이면 총 3부분으로 나누어서 맛을 보시면 좋아요. 자, 처음 내가 커피를 마셨을 때 혀에 닿자마자 느껴지는 맛, 그냥 초미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입에 머금고 있을 때 느껴지는 맛, 중미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목 넘길 때 느껴지는 맛, 그리고 목 넘김 이후에 남는 맛, 그런 거를 후미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커피 맛을 볼 때 최대한 이 3부분으로 나누어서 보시기 위해 노력을 해보시고요.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서 맛보는 게 조금 처음에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2부분이라도 나누어서 맛을 보시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초반부에 어떤 맛이 느껴지고 후반부의 맛은 어떤지, 이렇게 최대한 나눠서 맛을 보시기 위해 노력을 해주셔야 조금 더 쉬운 솔루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총 3가지로 나누어서 맛을 보기 위해 노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에스프레소 추출을 해볼 텐데요. 처음에 이제 세팅을 잡으실 때에는 이 추출 레시피를 쭉 적어 주시고 맛을 본 다음에 내가 느낀 점을 한번 느껴보고 이야기해보고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겠다, 그럼 그 다음 수정 레시피를 쭉 적고 그대로 한번 또 추출을 해보고 맛을 보고 수정하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을 하게 될 건데요. 그래서 우리 프로 바리스타들의 필수품이 있습니다. 이 레시피라는 것을 정하기 위해서는 이 저울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저울은 무조건 사용하셔야 돼요. 원두를 잴 때도 사용하셔야 되고 추출량을 잴 때도 사용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그라인더, 자동 그라인더 뭐 예를 들어 내가 세팅을 해놓고 원두를 받아도 매번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따가 느끼실 수 있겠지만 한 0.5g 정도만 차이가 나도 커피 맛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 저항값이 0.5g만큼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것에 따라서 커피 맛이 달라지고요. 이 추출량도 머신에 세팅을 해놓으실 거예요, 얼만큼 나오게. 근데 걔가 그렇게 누른다고 해서 매번 일정한 양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아침에 새로 세팅을 하셔야 되고, 또 중간중간에도 내가 설정한 세팅 값이 잘 나오고 있는지 계속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저울이 필수적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빠 죽겠는데 언제 그걸 일일이 다 재면서 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저희 토성마을 같은 경우에 바쁜 시기에는 하루에 커피를 500잔에서 600잔 정도 만들거든요. 굉장히 바빠요. 그 정도 되면은 이 머신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커피만 계속 뽑아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저희는 저울로 일일이 다 제소합니다. 그리고 저희보다 훨씬 바쁜 매장에서도 커피를 신경 쓰는 매장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프로기 때문에 꼭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처럼 하실 수 있습니다. 숙련되시면 이거 재는 시간 얼마 걸리지 않거든요. 대신에 손님들에게 훨씬 맛있는 커피를 대접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 저울은 꼭 필수적으로 사용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커피 추출 레시피를 잡아볼 건데 뭐를 제일 먼저 정해야 될까요? 원두요. 그쵸, 원두 맞습니다. 왜 아니에요? 제가 마침 생각도 못했다.
맞습니다. 원두를 선정하셔야 되죠. 예. 근데 그래서 저도 오늘 원두를 준비해 왔는데 일반적으로 카페 사장님들이 매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다크 로스팅된 커피, 저희 토성마을에서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밀크 블렌드 준비를 했고요. 대체적으로 고소한 뉘앙스와 약간 밀크 초콜릿 같은 느낌, 그 후미에 약간 쌉쌀한 그런 느낌이 주가 되는 원두고, 이 원두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이제 원두를 선택하신 다음에 내가 원두가 선택이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커피 레시피를 설정할 때 뭘 가장 먼저 정해야 될까요? 도직량이요. 맞습니다. 원두 도직량. 왜냐하면 내가 커피 추출할 때, 에스프레소 추출할 때 제일 먼저 원두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원두를 몇 그램 받을지를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추출 설계를 들어갈 텐데, 제가 이 추출 설계와 관련된 수업을 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에스프레소 추출은 조각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조각을 할 때 나무나 돌 같은 거를 가져와서 조각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조각을 하는데 사람 모양으로 생긴 나무를 가져오나요? 사람 모양으로 된 돌을 선택해서 가져오나요? 그렇지 아니요. 않죠. 그냥 커다란 덩어리 하나 가지고 와서 사람 모양으로 깎아 나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에스프레소 추출도 처음부터 완벽한 샷을 내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선 가장 처음 시작할 때는 커다란 덩어리 하나 두고 시작한다는 느낌으로 내가 어느 정도 정해둔,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이건 말도 안 된다 하는 수준의 추출이 아닌 어느 정도 범위 안에만 들어오는 추출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맛을 보고 조각을 하듯이 하나하나 깎아 나가시면 돼요. 근데 뭘 깎아 나가야 되냐? 우리가 사실 맛있는 커피에 대한 기준은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상큼하고 과일의 느낌이 강한 커피를 좋아해요. 혹시 어떤 커피 좋아하세요? 초미와 중미, 후미가 되게 깔끔하게 목 넘김이 좋은. 아, 역시 한번 들으셨어서 그런지 저는 약간 깔끔하면서 약간 플로럴한 꽃향기나 그런 단맛이 잘 느껴지는 커피를 좋아해요. 단어 사용이 아주 다 고급스러운 단어. 티라이크하고 아, 저는 초콜릿 같이 단맛이 강하고 라떼로 먹었을 때 맛있는 커피를 보통 좋아해요. 저는 스타벅스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커피, 좋아하는 커피에 대한 기준은 다 다르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맛없는 커피에 대한 기준은 다 비슷합니다. 식초처럼 상큼한 커피 좋아하세요? 아니요. 다 싫으시죠? 한약같이 쓴 커피 좋아하세요? 딱 마신 이후에 막 텁텁하고 떨떠름하고 막 그런 느낌이 나는 커피를 좋아하세요? 다 싫어하시죠? 이렇게 맛없는 커피에 대한 기준은 모두가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맛있는 커피를 만들다기보다는 그런 맛이 없지 않은 커피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우선은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깎아 나가냐? 그런 맛없는 부분들을 깎아 나가시면 돼요. 그런 맛없는 결점들을 하나하나 깎아 나가시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그런 조각이 완성이 돼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처음 시작이니까 큰 덩어리를 먼저 놔야겠죠. 그런데 이제 가장 먼저 도직량을 설정을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저희 좀 개인적인 그런 노하우들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시던 그런 방식들과 좀 많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도직량을 설정하시는데 원두 몇 그램 사용할지 보통 어떻게 정하세요? 봉투에 써 있어요. 아, 맞아요. 써 있는 경우가 있죠. 추천 레시피가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혀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떻게 설정하시나요? 몇 그램을 써야 될지? 바스켓 크기. 아, 맞아요. 내가 담는 바스켓, 원두를 담는 바스켓 크기에 맞게 뭐 18g 바스켓이면 18g 그렇게 담아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방법은 그런 바스켓의 크기나 이런 원두에 추천된 그런 레시피는 우선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면 그런 것들은 결국에 내가 남을 따라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프로 바리스타들은 나만의 것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카페만의 그런 커피를 추출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추출 설계를 위해서는 이 도직량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원두를 먼저 봅니다. 원두의 특징을 먼저 보고요. 지금 우리가 할 커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크 로스팅된 커피고 밀크 초콜릿 같은 느낌과 전반적으로 고소한 뉘앙스가 나는 그런 커피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맛들이 섬세한 맛들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플로럴한 커피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플로럴한 맛이 섬세할까요? 초콜릿 같은 맛이 섬세할까요? 플로럴한 게 맞아요. 플로럴한 맛이 섬세한 맛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사용할 원두는 그렇게 섬세한 맛들을 가진 커피는 아니에요. 단순한 맛을 가진 커피죠. 이런 단순한 맛을 가진 커피 같은 경우에는 도직량을 어느 정도 많이 사용해 주셔도 됩니다. 도직량을 많이 사용하면 저항값이 늘어나겠죠. 저항값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적정한 저항값을 맞춰주기 위해서 분쇄도를 너무 가늘지 않게 사용을 하게 돼요. 왜냐면 내가 도직량도 많게 하고 분쇄도도 가늘게 하면 저항값이 너무 강해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그 성분보다 더 많은 성분이 추출이 되기 때문에 분쇄도를 굵게 하게 됩니다. 반면에 말씀드린 것처럼 섬세한 커피를 사용할 때는 분쇄도를 가늘게 해서 그런 섬세한 향미를 다 표현해 주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분쇄도를 내가 가늘게 해서 저항값이 늘어났으니까 도직량에서 저항값을 어느 정도 빼주는 겁니다. 이렇게 저항값이 어느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있으면 어느 부분은 빼줘야 한다는 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커피는
도직량을 많이 해서 분쇄도를 굵게 해서 단순한 맛들이 선명하게 표현되도록 하고, 그리고 섬세한 커피 같은 경우에는 분쇄도를 가늘게 하는 대신 도직량을 적게 가져가서 그런 섬세한 향미들이 잘 표현되게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제가 바스켓을 보니까요, 아마 한 기준이 18g 정도 되는 바스켓 같아요. 근데 이 모든 커피 18g이 동일한 부피가 아니거든요. 이 라이트 로스팅된 커피는 부피가 더 적고 다크 로스팅된 커피는 부피가 더 많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막 그런 섬세한 커피는 보통 라이트 로스팅 하니까 그런 커피 18g 담는 거하고 지금 제가 가져온 밀크 블렌드 18g 담는 거하고 부피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18g을 다 담으시면 어떤 커피든지 다 적정한 양이 담기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하시고 그거는 그냥 기준으로만 삼으시면 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좀 적은 양을 담으시기를 권해드려요. 기준의 양보다. 그래서 이게 18g 바스켓이라면 저희가 사용하는 커피 같은 경우에는 제 기준 많이 담는 양이 마이너스 1, 2g이거든요. 16에서 17g 정도 다크로스팅에 담아주고, 섬세한 커피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1, 2g을 더 빼줍니다. 그러니까 15g에서 16g 정도 그렇게 담는 거를 추천해 드려요. 이렇게 적은 양을 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내가 18g, 20g 담을 때보다는 어쨌든 분쇄도가 가늘게 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가는 분쇄도를 가게 되면 아무래도 아까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게 전부 다 단맛이 좋은 커피를 좋아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분쇄도가 가늘면 단맛이 더 잘 나와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분쇄도를 가늘게 하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도직량을 그렇게 조금 적게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용한 밀크 블렌드, 제 기준에서는 많은 도직량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좀 적은 도직량인 16g으로 우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렇게 적으시는 거예요. 내 원두 16g 쓸 거야. 그 다음에 분쇄도를 정해야겠죠. 분쇄도는 우리가 큰 덩어리를 먼저 놓자고 했으니까 그냥 20초 안쪽으로만 들어오게. 그냥 20초 안쪽으로만 들어오면 우선 맛을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추출 양을 정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안한 농도로 드실 수 있는 그런 커피를 좀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에스프레소의 농도는 조금 낮게 가져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추출량을 대부분 많이 사용하시는 1대2 비율이 아닌 한 1대3 정도의 비율로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선 큰 덩어리를 놓고 나중에 깎아 나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추출량 같은 경우에도 대략 1대3 정도 되는 우선 한 45g 정도 뽑아볼게요. 우선 이 덩어리를 한번 만들어서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근데 분쇄도인데 그거는 입자의 크기 같은 거 아닌가요? 맞아요. 왜 저 시간으로 표현이 된 건가요? 우리가 분쇄도를 수치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분쇄도가 가늘어지면 추출 시간이 늘어나고 굵어지면 추출 시간이 짧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20초 안쪽으로 들어오는 정도의 분쇄도를 설정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정해놓은 거고요. 지금 20초로 뽑겠다가 아니라 그냥 20초 안쪽으로만 들어오면 우선은 한번 맛을 볼 거예요. 그러면 우선 큰 덩어리를 한번 추출해 오겠습니다. 근데 20초에 45g 추출이면 되게 엄청 콸콸콸 나오는 수준일 맞아요. 것 같아요. 그렇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적은 도직량을 쓰기 때문에 사실 이게 한 18g 정도 가면은 적정하게 나오는 정도의 분쇄도거든요. 자, 커피 추출을 했습니다. 26초가 나왔거든요. 자, 얘는 이제 큰 덩어리예요. 우리가 맛을 보지 않고 그냥 수치만 이 정도로 맞춰서 큰 덩어리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아마 가장 맛있는 에스프레소는 아닐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처음에 느끼시게 되면 특히 에스프레소고 다크 블렌딩이면 맛이 다소 강하기 때문에 좀 그 강한 맛 때문에 맛들을 섬세하게 느끼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한 3부분 아니면 2부분이라도 나누어서 좀 디테일하게 맛을 보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맛을 잘 보는 뭐 비법 이런 거 있나요? 사실 맛을 보는 거는 좀 반복적인 훈련이 좀 필요하기도 해요. 계속 드셔보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먹으면 진짜 쓴맛밖에 안 나다가 계속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다 보면은 그게 사실 쓰다고 우리의 뇌가 인지를 하는 거거든요. 약간 느껴보지 못한 그런 맛들이 강하게 나니까 우선 부정적으로 우리의 뇌가 이거 뱉어 약간 먹지 마 이런 식으로 신호를 주는 건데, 계속 먹다 보면은 몸에 이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뇌가 이거 그렇게 나쁜 거 아닌가 보네 하고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맛이 더 잘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반복적으로 한번 드셔보시는 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우선 이렇게 4잔을 가져왔고요. 그 맛을 보신 것을 한번 최대한 잘 느끼면서 적어보시고 제가 먹어보고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느낀 것들이 공감이 되시는지 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커피 맛을 볼 때 이제 커핑하듯이
뭐 이렇게 마시잖아요. 네. 근데 카페에서 이제 맛을 이렇게 테스트할 때 드실 때는 네. 그냥 이렇게 드시면 될까요? 네, 카페에서 먹을 때에는 사실 손님들이 드시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드시는 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게 맛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도 좀 느껴지는 게 다른데 우리는 결국에 손님한테 맛있는 커피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님들이 드시는 에스프레소 잔에 직접 내려서 드시는 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근데 보통 아메리카노를 제일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그럼 아메리카노로 맛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집에서 혹시 김치찌개 끓이시나요? 혹시 김치찌개용 김치를 따로 네. 담그시나요? 제가 주로 요리를 합니다. 그러시군요. 네, 묵은지를 네, 묵은지를 보통 많이 사용을 하시기는 하시죠. 근데 우리가 그냥 먹어도 맛있는 묵은지는 맛있잖아요. 그리고 김치찌개만을 위한 김치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된장찌개만을 위한 된장은 존재하지 않고 고추장찌개만을 위한 고추장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냥 각각의 그 주가 되는 재료들이 맛있으면 그걸로 만든 음식도 맛있어요. 그런 것처럼 에스프레소가 맛있으면은 여기에 물 탄 아메리카노도 당연히 맛있습니다. 근데 아메리카노만으로 이제 세팅을 잡으시게 되면은 내가 못 느끼는 그런 결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세팅 잡으실 때 이 한 잔을 다 드시지 않으세요. 한두 모금만 드시게 되거든요. 근데 한두 모금만 먹을 때는 안 느껴지던 게 뭐 한 중간 다 먹어갈 때쯤 느껴지는 안 좋은 맛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캐치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손님들은 다 드시잖아요. 그러시게 되면 우리 손님들은 느끼시는 거죠, 그거를. 그래서 에스프레소로 세팅을 잡으셔야 합니다. 자, 맛을 보셨을 텐데요. 여기에서 우선 디테일하게 보기가 가장 어려우면 내가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으면 가장 쉬운 방법은 먼저 이게 성분이 많이 추출됐나? 과하게 추출됐나? 혹은 성분이 덜 추출됐나? 조금 추출됐나? 이거를 먼저 판단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혹시 드셔보신 이 커피는 어떤 것 같으세요? 성분이 많이 나왔을까요? 적게 나왔을까요? 덜 나온 거. 덜 나온 것 같으세요? 어떻게, 왜 덜 나왔다고 느껴지세요? 저는 산미가 제일 많이 느껴지고 네. 약간 단맛이 저한테는 별로 안 느껴져서 이렇게 후까지 추출이 좀 덜 되지 않았나 하는 저의 추측입니다. 네. 그렇게 느끼실 수 있고 또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저는 살짝 조금 더 추출이 됐다라고 느꼈는데 처음에 약간 먹었을 때 초콜릿이긴 한데 뭔가 과일이나 건과일이 박혀있는 듯한 그런 산미? 살짝 이제 자극적이게 느껴져서 그런 성분들이 좀 더 많이 추출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후미에서도 약간 고소하고 부드러운 그런 초콜릿의 맛이 나는데 그 위에 뭔가 스모키한 향이 그걸 감싸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 굉장히 우등생이십니다.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주시다니 사실 할 말이 없네. 제가 뭐가 됩니까? 저도 이게 성분이 뭔가 그 아까 말씀하신 원두 본연의 그 성분은 조금 더 추출이 됐으면 좋았을 것 같고 추출이 좀 안 됐으면 하는 그런 성분들이 좀 많이 추출된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고 뭔가 입안에서 그런 감싸주는 그런 맛이 좀 부족해서 좀 워터리한 그런 느낌. 워터리, 네, 아우, 네. 좋습니다. 혹시 어떤 의견 있으실까요? 쓰다. 센 초콜릿을 먹는 느낌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다 다르게 표현하셨지만 느끼신 게 다 비슷해요. 사실 다 비슷하고요. 제가 느낀 게 느껴지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아까 처음에 우리의 원두가 밀크 초콜릿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느껴지시는 맛이 밀크 초콜릿 같은가요? 다크 초콜릿 같은가요? 다크예요. 네, 다크 초콜릿 같죠. 그리고 아까 고소한 톤이 조금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그런 고소한 톤이 잘 느껴지시나요? 커피를 드신 다음에 뭔가 색상을 떠올렸을 때 약간 브라운 계열이 떠오르시나요? 다크 브라운 계열이 떠오르시나요? 좀 더 어두운 그렇죠. 다크 다크 브라운 계열이 떠오르시죠. 그러면 우리 원두는 밀크 초콜릿 같은 느낌의 고소한 브라운 톤의 커피인데 지금 더 짙은 다크 초콜릿과 더 어두운 톤이 연상이 됐어요. 그거는 더 많은 성분이 나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분이 이 원두가 원래 가지고 있는 성분은 한정돼 있다고 했죠. 그 한정된 성분이 다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로스팅으로 인한 성분, 그런 짙은 그런 성분들이 더 나와서 얘네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맛이 아까 말씀하신 뭐 스모키한 맛, 다크 초콜릿 같은 맛, 쓴맛,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약간 한약 같은 느낌도 느껴지실 수 있거든요. 어두운 느낌들이 전체적으로 지배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성분을 조금 덜 뽑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쇄도를 굵게 가야겠죠. 지금은 성분을 덜 뽑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분쇄도를 조금 더 조정을 하게 되면 아마 추출 시간도 조금 더 줄어들게 되겠죠. 분쇄도를 좀 조절한 다음에 다시 커피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산미가 강하면 이렇게 짧게 추출됐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전반적인 그 산미보다 산미는 어쨌든 이제 생두가 본연에 가지고 있는 맛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바탕이 되는 그런 색상, 톤 그런 거를 좀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내 원두가 지금 브라운 계열의 톤인데 너무 다크 브라운이 나왔으면 조금 더 많이 나온 거고, 반대로 브라운 계열인데 더 밝은 브라운이나 약간 골드 같은 느낌이 나면은 좀 덜 추출된 거고, 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되게 똑똑하다? 옛날로 들어간 것 같아. 분쇄도를 수정을 했고요. 그래서 다음 16g에 23초 45g 동일하게 추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큰 덩어리를 추출하고 이제 하나하나 깎아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커피를 드실 때 너무 많은 것들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조각을 할 때 사람 조각하는데 처음부터 눈, 코, 입 같은 세심한 부분을 조각을 하지 않잖아요. 처음에 뭐 머리, 팔, 다리 이렇게 큼직큼직한 부분들을 하는 것처럼 처음에 여기에서 내가 보고 수정하고 싶었던 것만 다음 컵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음 거 드셔보시고 아까 느꼈던 우리 그런 다크 브라운 같은 짙은 톤이 조금 더 밝아졌는지 그거를 위주로 맛을 보시면 되겠죠. 맛이 달라요. 진짜 신기하다. 많이 달라졌네요. 네. 확실히 색깔이 좀 밝아진 느낌이 있어요. 네, 약간 그렇죠. 좀 어두웠다면 조금 더 밝아졌고, 아까 그런 좀 인상을 조금 찌푸리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쓴맛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처음에 큰 덩어리에서 고치고자 했던 그 부분은 이제 이 원두가 원래 가지고 있는 캐릭터, 그 원두가 가지고 있는 톤은 어느 정도 이제 맞춰졌다고 느껴지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또 수정하고 싶은 거, 또 깎아내고 싶은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어떤 걸 깎아내면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처음 입에 넣었을 때 살짝 찌르는 듯한 그런 산미? 그걸 좀 더 동글동글하게 하면 더 마시기 편안한 에스프레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찌르는 산미, 약간 초미의 산미가 강하다. 네, 또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질감은 어떠세요? 우리가 흔히 전문 용어로는 바디감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 에스프레소의 바디감이 좀 적당한 것 같으세요? 아니면 과한 것 같으세요? 적은 것 같으세요? 좀 적은 것 같아요. 좀 적은 것 같으세요? 그럼 농도는 어떠세요? 전체적인 농도. 옅은 것 같아요. 농도도 약간 옅은 것 같다. 네, 옅은 것 같아요. 아까 워터리라는 표현을 또 사용하셨는데 네네. 어떠신가요? 지금 이것도 여전히 워터리한가요? 아까보다 좀 낮은데 살짝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느낌. 네. 농도가 연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농도가 하는데. 약간 연한 것 같다. 맞습니다. 이 초반에 들어오는 그런 약간의 그 찌르는 듯한 산미도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느껴진 것은 농도가 약간 연한 것 같고 좀 워터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수업을 듣는 학생 중에서 워터리한 게 뭐지? 하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워터리한 것은 말 그대로 물맛이 나는 겁니다. 커피에서 물맛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커피 농도 같은 경우에는 진한 농도로 추출할 수도 있고 연한 농도로 추출할 수도 있죠. 이거는 선택이에요. 내가 뭐 사장님이 원하시는 취향대로 혹은 그 상권에 맞게 좀 진한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상권이 있을 수도 있고, 좀 연한 커피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은 상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에 맞게 우리가 농도는 조절할 수 있는데, 근데 워터리한 것은 결점입니다. 이 커피에서 물맛이 나게 되면은 계속 이 커피를 마실 때 그 다른 커피의 여러 가지 풍미를 느끼기보다는 점점 그 물맛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맛이 난 경우에는 그 물맛을 제거해 주셔야 돼요. 농도가 연한 건 상관없지만 물맛이 나는 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테이크 먹을 때에도 레어부터 뭐 웰던까지 다양한 굽게의 종류가 있잖아요. 그거는 선택이죠. 본인 취향에 맞게 그렇게 먹으면 되는데, 레어보다 덜 익은 고기, 웰던보다 더 탄 고기, 이거는 취향의 문제가 아니죠. 물론 난 그게 더 좋아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걸 돈 받고 손님한테 팔 수는 없잖아요. 육회. 육회, 근데 육회를 살짝 익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안 이상하죠. 되죠. 예. 그래서 마찬가지인 겁니다. 연하고 진한 건 상관이 없는데 워터리한 맛이 나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좀 많이 느꼈던 농도가 좀 연하고, 사실 농도가 연한 게 문제가 아니라 좀 워터리한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먼저 수정을 해볼게요. 혹시 어떤 변수를 조정하면 될까요? 추출량. 추출량 맞습니다. 올해는 졸업하실 수 있겠군요. 드디어. 네. 제가 시험을 못 봐서 그렇지 들은 건 많아. 그러면 이 추출량을 한번 조금 더 낮춰서 추출을 해볼게요. 그러고 또 드셔보시죠. 선생님 힘드시겠어요. 어깨라도 주물러드리는. 지금 좀 어지러워요, 저. 아 근데 어지러우시면 그만 드셔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세팅이 잘 안 되는 경우에 몇 네. 잔까지 내려서 세팅을 잡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 제가 예전에 이 커피에 물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물이 이상하면 커피 추출이 잘 안 된다는 지식이 없을 때 그날 물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내가 못하는 줄 알고 주구장창 세팅만 잡다가 거의 뭐 1kg 가까이 쓴 적도 있어요. 물에 따라서 커피를 얼마나 성분 추출하느냐도 달라요. 선생님 그럼 어떤 그러니까 뭐 어떤 물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쉽게 설명하면 물에 뭔가 많이 들어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미네랄 워터 이런 것들은 미네랄이 그만큼 많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물도 얘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성분이 한계가 있으니까 물에 뭐가 많으면 커피 성분이 잘 안 녹아나고 물에 뭐가 없으면 너무 잘 녹아나고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어서 예민하신 분들 경도 같은 거를 다 측정해 보시고 그거에 맞게 필터를 세팅을 하세요. 부산 쪽에 계신 카페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되게 어려워하신다 하더라고요. 이제 바닷가다 보니까. 바닷가 쪽이 힘들죠. 지금 이렇게 추출이 됐고요. 추출 시간이 1초 정도 늘어났는데 이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출 시간에는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점은 3g 정도 물을 딱 3g만 줄인 거예요. 3g. 이 3g이 어느 정도 차이를 가지는지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맛을 볼 때 이렇게 크레마를 이렇게 깨서 맛을 보는 게 나을까요? 네, 최대한 흔들어서 크레마를 좀 중화시키신 후에 원래 스푼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저어 드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 네. 저는 최대한 크레마를 좀 중화시키시고 드시는 게 조금 더 맛을 보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걸 보고서 우리가 그걸 알고서 먹어서 그렇게 느끼는 걸까? 아니면 아니에요 완전 그 딱 느껴져요? 맛이 아까보다 더 제 기준에서는 좀 더 동글동글해진 그런 기분이 들어요. 맛이 뭔가 채워진 느낌이랄까. 그렇죠. 이제 아까 그런 바디 같은 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 혀 위에서 뭔가 약간 물방울 같은 게 있는 듯한 그런 몽글몽글한 느낌이 들고 보통 워터리한 느낌이 후미에 나거든요. 네네. 근데 후미에도 뭔가 그냥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정도고 그런 물맛이 느껴지지는 않으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또 뭔가 더 수정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더 깎아내고 싶은 게 있다. 사실 요 정도면 이제 거의 근접하기는 했거든요. 네. 이제 거의 이제 우리가 원하는 뉘앙스에 근접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내가 완벽하게 뭔가 더 해보고 싶다 느껴지는 게 있으실까요? 뭔가 좀 더 그런 고소한 맛이 조금 더 부각이 됐으면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고소한 느낌이. 맛이 더. 네. 전 만족합니다. 자, 우선 한 가지 제가 포인트를 짚어드릴 게 있는데 혹시 지금 다 드셨잖아요? 그러면 혓바닥을 입천장에 약간 문질러 보세요. 문지르면 뭔가 까끌까끌한 느낌이 느껴지시나요? 네. 까끌까끌한 느낌이 느껴지시죠? 네. 좀 혀 전체에서 느껴지시죠? 어떤 일부분에서 느껴지기보다 이게 바로 온도가 너무 높아서 나는 결정입니다. 온도가 너무 높게 되면 이렇게 조금 까끌까끌거리는 느낌이 혀 전체적으로 나게 돼요. 이거를 어떤 분들은 좀 따끔거린다고 표현을 하시기도 하고 뭔가 혓바늘 난 것 같이 약간 그렇게 좀 거친 느낌? 그런 느낌이 나게 되는데 지금 요 느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느끼신 좀 날카로운 산미가 요 느낌하고 같이 느껴지셨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요게 좀 사라지게 되면 그게 훨씬 좀 부드럽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요게 그런 느낌 때문에 느껴졌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느낌이 나지 않을 때까지 온도를 줄여주시면 됩니다. 이제 지금 저희는 우선 온도는 건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요 느낌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온도를 낮춰야 해결이 되는 문제라는 거. 그래서 얘는 우선 논외로 두고 그 다음에 뭔가 내가 좀 고소한 느낌 그런 느낌을 더 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약간 깎아나가는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더하는 게 아니라 약간 깎아나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고소하다 이거는 좀 주관적이거든요. 나는 충분히 고소하다고 느끼는데 저 사람은 좀 덜 고소하다고 느낄 수 있어. 이런 주관적인 게 들어가면은 사실 커피 세팅에 조금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커피 세팅을 하실 때는 최대한 그런 난 더 달았으면 좋겠어. 더 고소했으면 좋겠어. 아니면 초콜릿 같은 느낌이 더 났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주관적인 표현을 사용하시기보다는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공통적으로 다 느끼는 그런 결점들 그런 것들을 깎아 나가는 것들을 이제 위주로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지금 정도는 충분히 적당한데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고 누군가는 조금 더 고소한 맛이 더 강하게 풍미가 더 강하게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뭔가 고소한 맛을 더 더한다기보다 지금 우리가 분쇄도하고 추출량 이 두 가지 변수에 대해서는 알아봤는데 아직 도직량은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럼 마지막으로 도직량을 건드렸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 번만 더 체크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뭔가 어쨌든 간에 더해졌으면 좋겠다고 느끼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쨌든 뭔가 더하는 느낌으로 도직량을 0.5g 정도만 더 늘려볼게요.
0.5g, 뭐 1, 2g도 아니고 0.5g만 더 늘렸는데 커피 맛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0.5g만 더 늘려서 추출을 했습니다. 선생님 캠핑할 때요. 네. 그 압력은 항상 같은 느낌으로 해야 되나요? 맞아요. 사실 이 커피 추출하는 모든 과정에서는 바리스타들은, 우리 프로 바리스타들은 기계가 돼야 돼요. 모든 과정은 다 동일하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레벨링 툴 같은 거 쓰시게 되면 이거 돌리는 횟수도 다 동일하게 하셔야 되고요. 캠핑하는 힘도 당연히 매번 동일하게 하셔야 되고, 뭐 이런 하단 같은 데를 한번 치고 한다, 치는 힘이나 횟수도 다 동일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과정은 문제가 없어, 이거를 전제로 깔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을지도 몰라. 그러면은 우리가 맛을 보고 평가하는 게 다 무의미해져요. 네. 이런 변수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는 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은, 그러면 이런 변수를 조정하는 게 무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커피를 추출한 모든 과정은 뭐 템핑을 세게 해라 약하게 해라 이거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항상 동일하게 진짜 기계처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템핑을 너무 세게 하실 필요는 없는데 적당한 힘으로는 해야 되거든요. 그럼 적당한 힘은 어떻게 알아요? 하면은 템핑을 하신 다음에 이 커피 파우더를 한번 손으로 톡톡톡톡 두드려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움푹움푹 퍼진다 그러면은 너무 약하게 하신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탄탄하게, 그 파이는 자국이 없이 탄탄하게 지지해 준다, 그 정도 힘만 주시면 돼요. 그거보다 더 세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제가 유의해야 되는 거를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그 커피 안에서 뽑아낼 수 있는 성분은 한계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 원두가 가지고 있는 맛 이외에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이거 진짜 더 고소하게 하고 싶어. 얘가 그 성분을 더 가지고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얘가 딱 그 정도까지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더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 그 원두가 어느 정도의 그런 맛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 전문 바리스타들은 커핑이라는 과정을 꼭 거치거든요. 그래서 그 커피 원두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맛들이 어떤 건지 체크를 하고 세팅을 들어가는데, 우리 초보 사장님들은 그런 과정을 거치기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원두를 사용하시는 곳, 그 납품처에서 와서 방문 세팅을 잡아준다거나, 아니면 매장을 운영하는 곳이라면 그 매장에 가서 동일한 원두를 드셔보신다거나, 그렇게 해서 우선 기준을 잡아놓고 세팅을 잡아보시는 게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0.5g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네, 확 느껴지는 것 같아요. 혹시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근데 뭔가 향미가 훨씬 더 그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일단 아까보다는 그 원두 자체에 제가 원했던 그 고소한 맛, 그런 것도 잘 올라온 것 같고, 뭔가 향미가 좀 더 가득한 그런 느낌? 그런 게 딱 좀 더 풍부해진 그런 네네. 느낌이 있기는 하죠. 네. 약간 더 진해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아까는 볶지 않은 견과류였다면 지금 뭔가 좀 더 볶아서 그 고소함과 풍미가 더 잘 느껴지는 그런 느낌? 커피에 엄청 이렇게 실력이 깊다거나 이렇다기보다 장사를 했던 입장에서 자꾸 보게 되는데, 표현을 하자면, 그러니까 점점 처음부터 이제 뽑는 게 계속 달라질수록 먹을수록 이게 아메리카노에 들어갔을 때랑 라떼에 들어갔을 때를 자꾸 제가 상상을 하게 되는데, 점점 갈수록 아, 이 정도 농도는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은 딱 점점 갈수록 요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료를 만들었을 때를 생각하면 지금이 제일 맛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정도 커피만 저희가 지금 총 4번 추출을 했거든요. 근데 요 정도 커피만 되어도 웬만한 동네 카페에서 에스프레소를 주문해서 드셔보시면 이 정도 수준의 에스프레소 드시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요 정도 에스프레소를 맛있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물을 타면 당연히 맛있어지게 될 겁니다.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사용한 수준의 에스프레소에서 물을 탔을 때, 우유를 탔을 때 농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한 12온즈에서 뭐 13온즈 요 정도 잔까지는 이 정도 농도면 커버가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16온즈, 뭐 20온즈 이렇게 더 큰 잔들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원두를 더 많이 담으셔야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바스켓을 더 큰 거를 사용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 지금 18g 바스켓 기준으로 1, 2g 마이너스해서 이 정도 사용하셨다면 뭐 한 20g이 기준이 되는 바스켓 사용하셔서 뭐 18g에서 뭐 19g 정도 사용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추출을 하시면 조금 더 농도감이 진해지게 돼서, 그러면은 충분히 그 이상의 컵들도 커버가 되는 걸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우리 매장 16온즈, 20온즈 사용할 건데 나 18g 바스켓을 사용할 거야, 이걸로 백날 하셔도 안 되는 거죠. 그걸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유념해 두시고 또 에스프레소 세팅을 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에스프레소를 맛있게 만들면 물을 타도 맛있습니다 했는데, 라떼는 우유의 농도감이 워낙 강하잖아요. 그래서 라떼를 타게 되면 사실 조금 맹맹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라떼나 또 기타 다른 베리에이션 음료들을 위한 에스프레소 샷을 뽑는 방법은 또 따로 있어요. 기회가 된다면
그런 과정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저희 뭐 토성마을에 한번 놀러 오시면 저희가 어떠한 방식으로 라떼샷을 추출하는지 그런 점들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끝이에요? 안 돼요. 이 실습 과정에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간혹 이제 에스프레소를 추출했을 때 에스프레소가 굉장히 짠 맛이 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이 짠맛은요, 아까 저희가 쓴맛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뇌가 쓰다고 느낀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커피 안에 이 염분 성분이 없기 때문에 짠맛도 진짜 짠맛이 나는 게 아니라 짜다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레몬을 먹으면 약간 한 번씩 짜다고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신맛이 너무 강하면 짜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맛들이 너무 농축돼서 느껴지면 우리가 짜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맛들을 농축돼 있으니까 조금 풀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도직량 설정할 때 말씀드렸는데 좀 섬세한 향미를 풀어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필기 아니 너무 많이 마셨어요. 말하라고. 분쇄도를 가늘게 하고 도직량은 적게 해라. 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잡다 보시면 그 맛들이 좀 풀어져서 짠맛이 안 느껴지게 될 겁니다. 그럼 너무 쥐어 짠해가지고 그런 짠맛이 나는 거군요. 네, 맛들이 너무 응축돼 있어서 짜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네. 선생님은 보통 비 오는 날이나 이렇게 습한 날 아침에 세팅하실 때 어떤 방향성을 갖고 하시는지. 이게 사실 방향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기엔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근데 기본적으로 습하고 비 오는 날에 커피 세팅이 잘 되는 편이에요. 네, 더 잘 되는 편인데 그때도 역시나 동일하게 하시면 돼요. 뭐 어떤 특정한 날이라고 좀 다르게 한다기보다는 그냥 그날 맛을 보고 거기에 맞는 방향으로 이런 변수들을 조정해서 하시면은 그 전날이랑 세팅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습기를 머금고 있으니까 뭐 추출 시간이 빨라진다거나 그런 일들이 생길 텐데, 동일하게 그냥 맛을 보고 똑같이 변화를 시키시면 전날이랑 레시피가 완전히 달라지더라도 비슷한 맛이 나올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이제 겨울 같은데 엄청 추울 때 우리가 원두를 그냥 그 추운 매장에 뒀다가 다음날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얘가 너무 차가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차가운 커피가 뜨거운 물을 만나서 우리가 원래 추출할 때보다 온도가 훨씬 더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때도 동일하게 맞추시면 되기는 되는데 온도가, 매장 온도가 조금 올라가면은 완전히 또 세팅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조금 부지런하게 일찍 일어나셔서 매장 온도를 원래 우리가 평상시 영업하는 정도의 온도로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세팅을 잡으시면 크게 변하지 않고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원두만 따로 가져가셔서 뭐 따뜻한 곳에다 놓는다거나 아니면 뭐 덮어 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온도를 조금 유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시면은 비슷하게 또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마셔보니까 그 원두 자체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왜냐면 원두가 맛없으면 내가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저희 토성마을 원두 사용하시면 선생님이 시켰지. 근데 정말 좋은 점을 지적해 주신 건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원두가 가지고 있는 성분 외에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성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재료가 가지고 있는 것 이상을 뽑아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맛없는 원두를 가지고 맛있게 만드는 거는 아무리 훌륭한 바리스타라도 그냥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좋은 재료를 선정해야 되는데, 이게 안타까운 게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사실 중요한 부분이죠. 그냥 가격표만 보고 그냥 가격에 맞는 그런 것들을 사서 이용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내 매장에 어떻게 보면은 그게 하나의 대표하는 상품이잖아요. 내가 얘를 대표하는 상품으로 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면은 직접 그 납품처에 가서 드셔보시고 상담도 받아보시고 내가 추구하는 그러한 맛과 맞는지, 혹은 또 열심히 하는 사장님들은 그 원두를 납품받는 다른 매장들도 방문해서 드셔보시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직접 발품을 어느 정도 팔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너무 많은데 이게 오늘 주제랑 벗어난 질문들 너무 많아서 나중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또 오시면 그때 또 관련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은 직접 맛을 보고 경험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그려보실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좀 그래도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그 상상해 보시면서 이 세팅을 잡아보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커피를 뽑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외에 혹시 궁금하거나 그런 점들 댓글에 달아주시면 또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는 한 자세하게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그냥 약간 사라진 느낌. 이거 얼마짜리 강의야 이게.